우리 아버지가 원샷 하라고 말했는데 부어줄 때마다 쭉 내라옹 쭉 내라옹 이러니까 신랑이 이거 쭉 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은아입니다. 네, 옷도 뭐 저번엔 또 블랙으로 똑같이 입고, 그쵸. 네, 아무튼 네. 앙상블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한국 남편들이 북한의 장인 장모를 만났을 때 실수했던 것과 또는 북한의 장인 장모의 행동이 이해 안 됐던 좀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네.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남북녀에 대해서 궁금증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남남북녀는 그냥 남한 남자, 북한 여자입니다. 남남북녀 겸손하게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야 무슨 뭐 남남북녀야 이렇게 이럴 비난을 수도 있어.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희 남편이 저희 집에 이렇게 인사하러 갔을 때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한테 인사하러 가면 꾸러미 같은 거 들고 네. 가잖아요. 네. 그래서 갔는데 그때가 한 10월인가 11월인가 가을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좀 후덥지근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집에서 하면 후덥지근하죠. 사익감이 온다고 하니까 엄마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니까 후끈후끈하잖아요. 밥 먹고 나면 또 땀이 나잖아요. 겨울에도. 한 10월 정도니까 그때 저희 아빠가 식사를 하고 나서 그래도 어색하잖아요. 더울 때네. 그래도 나름 아빠는 이렇게 분위기를 리드하시고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옷 벗으라. 무슨 옷을 벗으라고? 위통 벗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 남편이 눈이 작지만 엄청 커지는 거예요. 이거 다 그 위통 조그만 다 눈이. 까라고? 위통을 벗으라고. 근데 보통 북한은 보면 더우면 이렇게 위통 까면 러닝 입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러닝 안 입잖아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입지 젊은 사람들은 러닝 안 입잖아요. 그치. 그걸 아빠는 모르셨던 거예요. 위통 까라니까 옷을 벗으라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요. 내 거 하나 갖다 주라 하니까 엄마가 갖다 준 거예요. 아빠 러닝을. 그래서 너무 그때는 당황하셨- 남편이 말랐을 때였어요. 지금은 살이 통통 쪘지만 그때는 말랐을 때인데 아빠의 105 사이즈의 러닝 입고 있는데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의 이제 문화를 보면 이렇게 음식을 치우면 남자들도 치우는데 우리 집은 아예 또 못 치우고 앉으라 남자가 무슨 그런 일을 해 여기 앉으라 막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집에 가면 러닝 입고 누워있는 거 같이 앉아서 대화하는 거 남자들끼리 이거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남편이 만나고 나와서 자기가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그치. 처음 보자마자 위통을 까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아직도 친구들 만나면 가장 문화적인 충격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빠는 좀 허물없는 사이. 북한은 그렇잖아요. 좀 가깝게 대하고 싶으면 위통 까고 막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아버지는 오히려 위통을 까면서 남자 대 남자로 좀 또 돈독해지자 있었을 거는 같은데 당하는 형부 입장에서는 되게 민망하셨을 것 같아. 맞아요. 은하 씨는 혹시 없었어요? 언니 지금 결혼 몇 년 차예요? 저는 이제 11년, 12년? 10년이 10년 넘었네요. 넘었죠. 근데 저는 이제 5, 6년이 되어 가거든요. 처음 부모님 만났을 때 얘기하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래요? 신랑이 집에 왔던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근데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는 결혼을 되게 어렵게 했어요. 저도 근데 어렵게 했어요. 그쵸, 남남북녀가 이게 만나는 만나면 게 쉽지가 않죠. 않아요. 결혼까지 네. 가기에는 정말 넘어야 되는 산들이 있고 맞아. 그 산을 다 넘고 드디어 부모님을 네. 만났는데 엄마가 신랑이 저를 좋아하는 마음에 뭐 네. 이제 또 결혼 얘기도 오고 가다 보니까 제 어릴 때 사진이랑 막 꺼내고 내 어릴 때 어땠다는 얘기를 남편한테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린 다 앉아서 그냥 엄마 얘기를 지금 하염없이 보면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갑자기 엄마가 얘기하는데 뚝 끊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한국에서도 어릴 때 개구리 잡고 이렇게 잡았다고.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는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북한은 좀 가정교육이 좀 엄격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빠가 숟가락 들기 전에 먼저 자식이 들어서도 안 되고 아빠가 일어나기 전에 자식이 먼저 다 먹고 일어나도 안 되고 어르신들이 말할 때는 도중에 잘라서도 안 되고 이런 문화가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인사로 오는 남편이 엄마의 말을 도중에 끊고 자기 말을 했으니 겨우 고비를 넘어서 지금 인사드리러 왔는데 부모님한테 또다시 점수가 깎인 거예요. 아이고. 남편이 가고 나서 약간 엄마가 서운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랑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아니 엄마가 어렵게 만난 장모될 분인데 왜 엄마가 말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중에 끼어들었냐 이러니까 신랑이 하는 말 사투리여서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못 알아들었대. 이해가 돼요. 저희 엄마는 태생이 함경북도다 보니까 다른 도에 비해서 악센트가 강하고 맞아요. 사투리가 세요. 맞아. 그렇다 보니까 신랑이 어머님이 말하는데 어릴 때 잠자리 잡았다, 뭐 개구리 잡았다 이런 얘기밖에 자기 못 알아들었대요. 그리고 엄마가 말이 끝난 줄 알고 아 장모님이 끝났으니까 내가 얼른 받아쳐가지고 장모님한테 대화를 하자. 재밌는 맞장구를 쳐줘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랬대. 그러면서 나는 자른 적이 없다고 어머님 말씀 못 알아들었고 그냥 이게 사투리다 보니까 네.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좀 풀어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말하니까 그제야 부모님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본의 아니게 이게 북한 사투리 때문에 조금 오해가 생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투리 때문에 저희도 오해가 생기고 저희 남편은 너무 맞아, 들어서 맞아. 흉내를 잘 내는데 아빠는 평양 말이고 엄마는 함경도 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말이랑 부산 말을 같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더 혼미해져. 정신이 잘 안 들려요. 서울 말 겨우 정착하려고 했는데 맞아. 부산 사투리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그치.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그런 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엄마는 어머니 뭐라고 하면 무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식이라니? 이러니까 맞아. 우리 남편이 맨날 머리에 그 말만 들어왔나 봐. 맨날 우리 집에서 왔다 갈 때면 무식이라니? 막 이런 거 흉내 엄청 잘 우리 내거든요. 엄마랑 똑같다. 그리고 아빠가 얘기하시는 거는 너무 느려요. 그래서 아빠는 아버님 북한은 이런 거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긁적이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아버님은 1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평양 말이랑 함경도 말을 왔다 갔다 들으니까 어떤 때는 본인도 알아 못 들으면서 예의상 네 웃으면서 하는데 집에 갔다 올 때마다 그랬어요. 도대체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은 알아 못 들었대요. 그치. 근데 예의상 여기는 그냥 눈치 게임인 거죠. 여기는 웃음 포인트 나면 같이 웃고 또 심각해야 된다면 또 같이 심각하고 아무튼 한국말이니까 어느 정도는 분위기가 있고 그치. 조금 알아듣는데 이 악센트의 높낮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남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아빠는 젊었을 때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안주도 좋고 술도 흔하다 보니까 많이 드셨죠. 근데 네. 신랑이 오니까 술상을 같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신랑한테 술을 따라주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꺾어서 마시잖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원샷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원샷 하라고 말했는데 부어질 때마다 쭉 내라옹 이러니까 신랑이 이거 쭉 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와서 물어보니까 아버님 자꾸 술 부으실 때마다 쭉 내라옹 하는데 무슨 말이네. 그래서 그거 원샷하라는 말이니까 술 못해요 저희 신랑이. 근데 그 다음부터 앉아가지고 다 쭉쭉 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진짜 막 둘 다 취해서. 근데 분위기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엔 약간 신랑이 온다 그럴 때 되게 많이 불안하고 걱정했었거든요. 혹시 신랑의 다른 부분을 보고 밉보이면 어떡할까. 우리 아빠가 좀 약간 편견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걱정도 했었는데 마지막에는 뭐 언어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두 분 다 취하고 막 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그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힘들었던 얘기 막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술 마시면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북한에서부터 한국까지 올 때 얘기도 막 하고 술 마시고 울고 웃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요. 실수는 있었지만. 술을 드셨네요. 저희는 아빠가 술을 정말 한 잔도 못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예의상 맥주는 갖다 놨어요. 근데 남편도 한 잔도 못 해요.
그럴 둘 때는 다- 술이 필요한데. 그래, 둘 다 말짱말짱한 분위기잖아요. 아유, 그래서 어떡해라. 아빠는 어른이시니까 뭔가 리드하고 싶어서 뭔가를 자꾸 얘기하는데 알아 못 들으니까 분위기는 점점 싸해지고 그러다가 우리 남편도 막 적극적으로 뭘 하려고 했는데 하나 제안을 했어요. 아버님, 사우나 갈까요?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냐면 북한에서 아들이랑 사우나 갈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오빠는 아빠랑 사우나 절대 안 가요. 민망할 것 같아. 근데 사위랑 가자고 하니까 아빠가 안 가겠단 말도 못 하잖아. 가자고 했는데 아니야 나 안 가 이러면 또 그치. 민망해 할까봐 가신 거예요, 사우나를. 가셨어요? 따라가셨어요. 그래서 하고 좋으셨나 봐. 처음 그런 데 가보셨지. 아빠가 맛이 들어서 맨날 사우나, 주말이면 사위랑 같이 사우나 다니고 그게 저는 저희 남편한테 가장 고맙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들도 못 해주는 이런 거를 사위가 장인을 모시고 사우나 가는 거. 물론 뭐 저도 시어머니랑 사우나 결혼 전부터 이미 갔었으니까. 말만 들어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희 그 시댁은 사우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시어머님 빼고 시아버님이랑 저희 남편은 사우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진짜 보니까 좋은가 보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남자들은 다 좋아한다 생각하고 같이 저희 하고 아빠도 했는데 싶었구나.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우나 맛이 들어서 사이만 보면 사우나 가자고. 어머나.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사우나 이런 문화도 그쵸. 남편을 통해서 예, 예. 아빠가 알게 됐는데 오히려 제가 오빠한테 그랬거든요. 오빠 사위랑 이렇게 가는데 오빠도 같이 간가? 무슨 소리냐고. 자기가 왜 거기 가냐고. 그치. 절대 안 간다고. 오빠는 단 한 번도 안 갔어요. 아직도. 아니, 이게 북한 사람들한테는 대중목욕탕 문화가 되게 낯설잖아요. 맞아요. 거부감이 들죠. 그쵸. 북한도 물론 대중목욕탕 같은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살던 부산에도 있기는 했지만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겨울에 가면 냉수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냉수만 나오는 이런데 어떻게 겨울에 가겠어요. 덜덜덜덜 그렇다 보니까 떨면서. 그냥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아빠들이 두만강 가서 고기 잡으면서 친목회를 다지는 게 전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 사우나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아빠는 아직도 대중목욕탕 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옷 벗고 이러는 거를 저희 아빠가 낯가림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색하게 생각하더라고. 근데 이게 진짜 문화 차이인 게요. 언니 형부도 사우나 좋아한다 했잖아요. 저희 신랑도 가끔 휴가 같은 데 가면 다른 건 못해도 꼭 사우나 가서 한두 시간은 있다가 와요. 맞아요. 그렇게 그게 힐링이 된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랑 저희 남편을 같이 해보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는 절대 그런 말 꺼내지도 말라고. 어떻게 보면 한국 남자와 북한 남자의 문화 차이가 아닌가 맞아요. 싶어요. 근데 우리 아빠도 언니네 아버님처럼 맛을 들이면 또 가실 텐데 엄청 좋아요.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사우나 간 적이 한 번도 없고 대중목욕탕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저희 아빠랑 사우나로 가까워진 사이가 돼서 좀 더 돈독해졌던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언니가 유튜브 시작하고 얼마 뒤에 어머님하고 목욕탕 얘기를 다른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라서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언니가 어머님하고 같이 결혼 그것도 전에? 결혼 전에 어. 사우나에 갔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 깜짝 놀랐잖아. 근데 그때도 우리는 사우나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아버님이 남편이랑 둘이서 장어 먹으러 가자고 그렇게 하셔서 일산에 막 그런 데 갔는데 여름인데 장어를 먹으니까 이제 숯불에 구워서 막 또 덥고 이렇게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왔던 김에 여기 포천에 불가마 유명한 사우나. 사우나가 있는데 가자라고 하는 거에서 어머님이랑 저는 당황했죠. 두 분은 아들하고 아빠 사이니까 괜찮지만 그쵸. 우리는 어떻게 말도 안 돼. 그래서 어머님이 아우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 아이 괜찮다 가자 해가지고 아버님이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등 떠밀려서 갔어요. 저는 또 싫단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막 만류를 하셨는데도 너무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들어가게 돼서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어머님이랑 이게 알몸으로 여자끼리 알몸은 정말 어렵잖아요. 나는 못한다. 나는 진짜 못한다. 손을 덜덜 떨면서 어머니 등 밀어드릴까요? 등까지. 근데 내가 등 밀어 어드린다는데 어머님이 또 아니 괜찮아 이러면 또 그치. 거부하시면 내가 민망하실까봐 그래 이렇게 너도 해줄게 이렇게 덕분에 많이 네. 친해는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허물없는 사이가 되고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정말 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네. 북한의 문화랑 너무 많이 달라서 그렇죠. 한국의 사이들도 경악하는 윗동보수라 쭉 내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은하 씨와 함께 한국 사회가 장인 장모한테 인사 갔을 때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